옛 인디언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구가 무거워지게 되면 신들이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바람을 이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진입니다. 네, 이게 지진이 이런 설화 같은 얘기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런데 지진은 우리에게 실제 벌어지는 재난 상황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진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하게 땅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면은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힘에 의해서 땅 속의 거대 안반이 어떤 일정한 충격을 받게 될 때 그 충격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인데요.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파동이 전해지면서 흔들림으로 느껴지는 것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넓은 범위에 아주 거의 동시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흔들림의 정도는 진앙이라고 부르는 그 충격 원인이 일어난 곳 가장 직각 위에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요. 네. 옆으로 퍼질수록 점점 이제 약하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종을 치게 되면 그 울림이 옆으로 이렇게 둥둥둥둥 퍼져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1월 9일 새벽에도 인천 강화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지역을 보면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괴산 지진이 지난해 최대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게 이제 1978년부터라고 보는데 그때 이후로 봐서 이제 리터 규모 5.0 이상,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한 10회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 2016년에 경주 지진, 네. 그리고 2017년에 포항 지진이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작년에는 가장 강했던 것이 이제 괴산 지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지진 규모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78년에 속리산 부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있었고요. 작년에 괴산 지진의 경우에는 4.1 정도 네. 기록했으니까 사실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괴산 지진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지역 반경에 한 10km 정도 이내에서는 2.0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괴산 지진 이후에 이제 지질연구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속리산 부근에 있었던 지진의 위치하고 이 지역이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주 먼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에 이제 지표 파동의 기록들을 본다고 하면 유사한 것들이 우리 이제 청주 외북 지역 그리고 백마령 지역, 음성의 백마령 지역에서도 네. 유사한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리산 부근 포함해서 괴산 지역까지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측해 봐야 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괴산 지진 때는 제가 그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그래요? 실제로 몸으로 체감을 했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긴장했었는데 그 우리나라 지진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굉장히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지진 규모는 4.1 돼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줬던 지진 규모는 보통 9.0 이상이 되는 지진들입니다. 네. 기억나시는 것들은 대부분 그럴 네. 거예요. 근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이었는데 이때 사망자 실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됐고 이재민이 33만 명 발생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피해였고 가장 기억이 나실 거가 후쿠시마 이제 원전이 네, 그렇죠. 가동 멈추면서 방사능 누출이 같이 왔죠. 네. 이거는 지진과 함께 지진 해일이라고 하는 우리 쓰나미가 같이 오는 것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대부분의 피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커지기는 합니다. 네네. 비슷하게 이제 2005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지역에서도 9.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네. 마찬가지로 거대 쓰나미가 여기를 덮쳐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지진 해일이 관측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해일 경보가 있으면 이제 대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아주 대량 발생한 그런
지역의 피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진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차근차근 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그 건물의 균열들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땅이 흔들렸을 때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명피해 많이 발생한 곳이 가정 안이에요. 집 안에 있을 집 안에. 때, 네. 내부에 있을 때의 피해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뭐 대피한다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터져 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집 안에 있게 되면 이제 낙하물들이 생깁니다. 네.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낙하지만 옆에서 쓰러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낙하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가구 같은 것을 좀 고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흔들리는 것 때문에 깨질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좀 위에다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대피 훈련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맞아요. 이동을 맞아요. 하죠. 머리를 덮고 2차적인 부상 피해를 좀 줄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실내를 좀 살펴보시고 이제 대비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다칠 수 있으니까 응급처치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외에는 실제로 지진 자체보다는 사망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하기 불이 때문인데 났을 때. 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화재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시에 이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소화기 같은 거 비치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주변에 이제 대피하거나 한다면 가족들끼리 어디로 피난할까, 어디서 만날까 이런 것들 평소에 서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지진 전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집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하물 피해를 좀 네. 주의하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있어라 하는데 머리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탁자를 잡고 있어야 탁자가 흔들려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붙잡고 보호해라 하는 것이고 주방에는 가스를 꼭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게 잠깐 멈추는 때가 발생하거든요. 계속 네.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흔들렸을 때 밑으로 들어가셔서 대피하셨다가 잠깐 멈춘 사이에는 반드시 가스를 문을 열고 아. 가스를 잠그셔야 됩니다. 네. 출입문을 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욕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욕실 안에서 쓸 수 있는 뭐 대야라든지 이렇게 목욕 수건 같은 것들로 머리를 좀 보호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입문 여는 거는 빨리 대피할 수 있게 만들어. 네, 맞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뒤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네. 이 학교나 고층 건물 그리고 마트처럼 사람이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대피를 좀 해야 될까요? 학교 안에서는 보통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이제 선생님들 지시에 따라서 밖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고층 건물은 사실은 흔들림이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낙하물에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열장이라든가 책장 같은 데서 이렇게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몸을 보호하셔야 되는 거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단 주변 그리고 기둥 근처로 대피하라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출입문으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대피하는 도중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내에 따라서 혹은 선생님이나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내에 따라서 좀 잘 대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수단 안에 있을 때 뭐 운전 중이거나 버스나 지하철, 열차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해서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차량이나 이동하시는 중에 네. 일어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일 이걸 우려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탈선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계셨다면 저속하시는 것이 좋고요. 차량 밖으로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키를 꽂아두시고 이제 키를 두고 네네. 문을 잠그지 말고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 도로 오른쪽 바깥 가장자리 쪽으로 차량을 세우셔야 되는데 가운데 통로를 좀 비워
비워두셔야 됩니다. 응급 차량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차를 이동해 주시고요. 기차 안이나 뭐 지하철 안에 계셨다고 한다면 선반이나 이런 그 기둥 같은 것들, 내부 손잡이 같은 것들을 꼭 잡고 좀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기차가 멈췄다고 해서 갑자기 이동하시게 되면 선로 같은 곳에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모든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이런 분들일 텐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네. 이제 그 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으신 경우라고 하면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자막 혹은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황 정보를 좀 취직을 하시도록 상황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혼자서 행동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호루라기 소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그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좀 알리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자력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뭐 슬픔의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 방법을 찾아두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비상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웃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건물의 내진 설계라든지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구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는 사실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굉장히 시스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내진율이 70%이고요. 2035년까지 100%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세제 감면이라든지 해서 이런 그 내진 설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5년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됐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심들을 좀 가져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알아둔 행동 요령도 꼼꼼히 챙겨 두셨다가 잘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족들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게 될 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아요. 혼밥을 자주 하면요, 고혈압이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네. 또 우울감도 쉽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혼자 먹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한 끼 정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즐거운 식사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